제발요. 제 이름이 김신혜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필리핀 세부 로레가 빈민촌. 골목은 좁고 어두웠어요. 양철 지붕 아래 다닥다닥 붙은 집들, 그 사이로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지요. 물은 귀했어요. 깨끗한 물조차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곳, 그곳에서 10살 소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김신혜. 새벽 6시 신혜는 눈을 떴어요. 좁은 방 한쪽에 누워있는 동생들의 얼굴을 살폈지요. 외할머니는 벌써 나가셨어요. 피자집 일이 있으니까요. 신혜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물통을 들고 공동수도로 향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했지요. 5살 때부터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물을 길어 돌아와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신혜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8살 동생과 6살 막내, 둘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신혜는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동생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교복을 챙겼어요. 엄마 같은 언니. 신혜는 그렇게 불렸지요. 외할머니가 일하러 가면 집안일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학교. 신혜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지요. 교실 밖 야자수 너머 멀리 보이는 바다. 신혜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실까? 한국인 아빠. 신혜는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5살 때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름은 기억했지요. 김신혜.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신혜야. 친구가 불렀어요. 신혜는 고개를 돌렸지요. 왜 그래? 또 아빠 생각해? 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정말 한국 사람 같아. 피부도 하얗고. 신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을 닮았다는 말, 그건 자랑이자 상처였으니까요.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직 일터에 계셨어요. 신혜는 동생들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마당에 앉아 빨래를 했지요. 비누 거품이 손끝에서 일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언니, 목말라. 막내가 다가왔습니다. 신혜는 물통을 보았어요. 반밖에 남지 않았지요. 오늘은 물을 아껴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녁에 줄게.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혜는 그런 동생을 보며 미안해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은 귀했으니까요. 저녁 6시 외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오늘도 고생했구나. 외할머니는 신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주름 가득한 손, 거친 손바닥이었습니다. 신혜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안 힘드세요? 괜찮아. 우리 신혜가 잘 커주면 그걸로 됐어. 외할머니는 웃었지요. 하지만 신혜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피로를, 그 눈빛 속 걱정을요. 밤 9시 동생들은 잠들었어요. 신혜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였지요. 신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김신혜입니다.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신혜는 느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걸요. 비록 짧았지만 분명 존재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아빠는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랑의 기억과 버림의 증언. 그 둘은 신혜의 이름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신혜야, 왜 안 자니? 그냥요. 바람 쐬려고요.
시내는 일어섰지요. 외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 따뜻한 온기. 시내는 동생들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시내는 생각했지요. 내일도 똑같을까?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알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이 삶이, 이 반복이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요. 로레가 빈민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10살 소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물결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로레가 빈민촌에는 시내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골목 어귀에서 만난 소년,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지요. 12살 한국인 아버지를 닮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어둠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너도 코피노야? 준호가 물었어요. 시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빠 만나봤어? 아니, 나도. 우리 아빠는 이름도 안 남기고 갔대.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코피노.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세부의 거리에는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지요. 대부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채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사실은 따라다녔어요. 저기 코피노다. 쉬는 시간 누군가 속삭였지요. 시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닮았다며? 근데 아빠는 어디 갔대? 버렸다잖아. 다들 그렇잖아. 남겨진 애들. 그 말이 시내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지요. 눈물을 보이면 더 놀림받을 테니까요. 시내는 주먹을 꽉 쥐고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빠는 나를 사랑했을 거야. 시내는 속으로 되뇌었지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어요. 그게 아니면 이 이름의 의미가 사라질 테니까요. 그날 오후 시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오른쪽 눈이 흐릿했지요.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비볐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외할머니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요. 오른쪽 눈이요. 외할머니는 시내의 눈을 들여다보셨어요. 붉게 충혈된 눈,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외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지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나을 거예요. 시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것을요. 외할머니의 하루벌이로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시내는 칠판을 볼 수 없었고 동생들의 얼굴도 흐릿했지요.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시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를 찾아야 했지요. 아빠가 있다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 몰래 집을 나섰어요. 걸어서 1시간 세부 시내의 경찰서에 도착했지요. 큰 건물, 낯선 사람들. 시내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지요. 저기요. 시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 때문에 왔니? 아빠를 찾고 싶어요. 경찰관은 시내를 바라보았지요. 10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
붉게 충혈된 오른쪽 눈. 아빠가 누군데?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 신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성만 알 뿐 이름을 몰랐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름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 돌아가렴. 제발요. 제 이름이 김신혜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신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저 아빠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경찰서 안에 울렸지요.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한국말이었어요. 신혜는 고개를 들었지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친절한 눈빛이었습니다. 너 한국 아빠를 찾고 있구나. 네. 아저씨는요? 나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야. 민수라고 해. 민수는 무릎을 굽혀 신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이름이 뭐니? 김신혜요. 신혜야,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살 때 떠나셨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요. 민수는 신혜의 오른쪽 눈을 보았어요. 붉게 부어오른 눈, 초점 잃은 눈동자. 눈이 아프니? 네. 요즘 잘 안 보여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지요. 그는 신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신혜야,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니? 아빠를 찾는 걸 도와줄게. 정말요? 신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본 희망이었지요. 응, 약속할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민수는 신혜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일단 눈부터 치료해야겠어. 병원에 같이 가자. 돈이 없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날 신혜는 처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신혜의 눈을 검사했지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각막에 염증이 심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멈췄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치료 시작해주세요. 신혜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지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병원을 나와 민수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제 아빠 꼭 찾을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신혜야, 네. 아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니?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아요. 그래도 찾고 싶어요. 민수는 신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함께 찾아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혜는 생각했어요. 아빠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표정으로 마주할까? 아빠, 저예요. 신혜요.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알아볼까요? 안아줄까요? 아니면 외면할까요? 신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의 편에서 함께 걸어주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신혜는 외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찾는 거 도와주는 분을 만났어요. 외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혜야. 너 괜찮아요. 이제 눈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외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지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신혜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작은 어깨에 짊어진 그리움이 이제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신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박상규는 신혜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어요. 신혜의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코피노 센터 사무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규 씨,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성만 알아요. 김 씨라는 것. 한국에 김 씨가 몇 명인데요. 상규는 알고 있었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신혜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지요. 그 간절함을, 그 희망을요. 그래도 해봐야죠. 이 아이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까요. 며칠 뒤 상규는 신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혜야, 한국에 같이 가자. 신혜는 놀란 눈으로 상규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응. 아빠를 찾으려면 한국에 가야 해. 거기서 수소문해 볼게. 외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괜찮을까요? 신혜가 혼자. 제가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신혜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아빠, 꼭 찾아올게요. 외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손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조심해서 다녀오렴. 출발 전날 밤, 신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지요. 혹시 아빠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혹시 아빠가 자신을 모른 척하면 어떡할까? 어둠 속에서 신혜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신혜예요. 기억나세요? 그 말을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지요. 아빠가 정말 자신을 기억할까요? 동생이 뒤척였습니다. 언니 앉아? 응, 너는 자. 언니, 한국 가면 아빠 만날 수 있어? 신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찾아볼 거야. 언니, 빨리 돌아와. 응, 금방 올게. 신혜는 동생의 손을 잡았지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신혜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커다란 기체, 수많은 좌석. 모든 게 낯설었지요. 이륙하는 순간 신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세부의 땅이 멀어졌어요. 외할머니가 계신 집, 동생들이 있는 골목, 그 모든 게 점점 작아졌지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새하얀 구름, 푸른 하늘. 신혜는 숨을 멈췄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지요. 상규가 물었습니다. 신혜야, 괜찮니? 네, 예뻐요. 한국도 예쁠 거야.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노래였습니다. 아빠의 나라 노래라고 했어요. 신혜는 그 노래를 부르며 아빠를 상상했지요.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신혜는 공항 밖으로 나서며 멈춰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요. 11월의 한국, 필리핀과는 다른 추위였습니다. 추워. 상규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신혜에게 덮어주었어요. 이거 입어. 한국은 지금 겨울이야. 신혜는 재킷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요. 아저씨, 이곳이 아빠가 사는 나라예요? 그래. 여기가 한국이야. 신혜는 주변을 돌아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밝은 불빛들. 모든 게 컸고 모든 게 빨랐지요. 와, 신혜의 눈이 빛났습니다.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어요. 아빠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을까요? 상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상규는 신혜를 데려와 방을 내주었어요. 좁았지만 깨끗한 방이었지요. 여기서 머물면서 아빠를 찾아볼 거야.
고마워요, 아저씨. 신혜야, 나한테 기대하지 마. 찾지 못할 수도 있어.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규는 신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그리고 방을 나갔지요. 혼자 남은 신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어딘가에 아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상규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코피노 지원단체, 대사관, 경찰서, 신혜의 정보를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결과는 없었지요. 성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이름이라도 알아야죠.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요. 상규는 지쳐갔습니다. 신혜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신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 못 찾는 거죠? 상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신혜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요. 신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펐지요. 저도 알았어요. 쉽지 않다는 거. 신혜야, 근데요, 아저씨, 신혜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 중에 아빠가 있을까요? 상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퇴근길이었고 누군가는 약속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모르겠어. 어쩌면 있을지도.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뭐, 신혜가 일어섰습니다. 거리에서 찾아볼래요. 혹시 아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신혜야, 그건 괜찮아요. 전 포기 안 해요. 신혜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상규는 말릴 수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신혜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명동, 홍대, 강남. 사람들이 많은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지요. 혹시 저 사람이 아빠일까? 하지만 아무도 신혜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아빠도 신혜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혜는 지쳐갔지요. 발은 아팠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못 찾는 걸까?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신혜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지요. 무수한 불빛들, 그 속에서 신혜는 혼자였습니다. 아빠, 신혜는 중얼거렸어요. 저 여기 왔어요. 아빠 나라예요. 근데 왜 못 만나는 걸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 김신혜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말이 끊겼지요. 신혜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상규였습니다. 신혜야, 신혜는 눈물을 닦았지요. 하지만 상규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전 약하네요. 아니야. 너는 강해. 상규가 신혜 옆에 앉았어요. 신혜야, 너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는 왜 이렇게까지 아빠를 찾고 싶은 거야? 신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제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어진 거라는 걸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 그럼 끝까지 찾아보자. 포기하지 말고. 정말요? 응. 약속할게. 신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그날 밤 신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빠를 못 만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 어디 계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빠 나라에 와 있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일기를 덮고 신혜는 창밖을 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은 빛났지요. 신혜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희망은 작았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빠의 주소를 찾았어요. 상규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단서를 얻었지요. 15년 전 신혜의 아버지가 살던 집의 주소였습니다. 신혜야, 여기일 거야.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회색빛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신혜는 떨리는 손으로 계단을 올랐지요. 3층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신혜는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상규가 대신 눌렀습니다. 땡땡.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지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나 봐. 상규가 말했어요. 신혜는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표면. 그 너머에 아빠가 있을 거라고 상상했지요. 한 번만 더요. 신혜가 직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땡땡.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신혜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싸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옷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5살 때 아빠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입지 못했던 옷, 외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해온 옷이었어요. 신혜는 그 옷을 꺼내 품에 안았지요. 아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신혜예요.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신혜는 소리 없이 울었지요. 상규는 말없이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신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가요, 아저씨. 신혜야, 괜찮아요. 내일 또 올게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상규는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위해 함께 동행하던 팀이었지요. 아버지 본인은 찾을 수 없지만 부모님은 어떨까요? 제작진이 제안했습니다. 신혜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상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밤새 수소문했어요. 호적, 주민등록, 친척들의 증언,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갔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작진의 목소리에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신혜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와 통화했어요. 신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래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상규가 말했지요. 신혜야, 포기하지 마. 시간을 주자. 신혜는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여드릴 사진이었어요. 제작진이 도와주었지요. 여기 앉아봐. 미소 지어볼래? 신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좀 더 밝게. 신혜는 웃을 수 없었지요. 상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혜야, 아빠가 사준 옷 입어볼래?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신혜의 몸에 맞았지요. 15년이 흘렀으니까요. 거울을 보았어요.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예쁘다. 상규가 말했어요. 신혜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지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장 예쁜 표정으로요. 그날 저녁 신혜는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혜예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 아빠의 딸이에요. 짧은 편지였지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제작진이 할머니께 전달하기로 했지요. 잘 전해주세요. 그럴게. 신혜야. 신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실까?
사진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통화하고 싶다고 하세요. 신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상규가 전화기를 건넸지요. 신혜야, 준비됐니?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신혜니, 네, 할머니. 침묵이 흘렀지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신혜는 말을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신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신혜야, 사진 봤어요. 정말 예쁘더구나. 고마워요.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신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그래, 만나자. 꼭. 전화가 끊겼어요. 신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기쁨도 함께 있었지요. 상규가 신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신혜야. 아저씨, 할머니가 저 만나고 싶대요. 알아. 들었어.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간 거야.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예쁘다. 그치? 한국의 노을도 예쁘지? 응, 필리핀하고 달라요. 신혜야, 네, 너 정말 강하다. 신혜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 신혜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통화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너무 기뻐요. 아직 아빠는 못 만났지만 할머니라도 만날 수 있다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일기를 덮고 신혜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른쪽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마음은 밝았지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혜는 기대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날 날을요. 가족을 만날 날을요.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혜야, 할머니께서 내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신혜는 뛸 듯이 기뻤어요. 정말요? 응, 준비해야지. 네, 신혜는 외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필리핀의 외할머니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 한국 할머니 만나요. 정말? 다행이구나. 네, 내일 만나요. 외할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촉촉했지요. 신혜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사랑한다. 우리 신혜. 저도 사랑해요. 그날 저녁 신혜는 내일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아빠가 사준 옷을 다시 꺼냈어요. 깨끗이 빨아 말렸지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가족을 만나는 날. 신혜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창밖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혜는 그 별들을 보며 기도했어요. 부디 내일이 좋은 날이길. 그리고 잠들었지요. 꿈속에서 신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짧았어요. 카페 한쪽 구석, 할머니는 신혜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요. 신혜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반복해서 말했지요.
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아들이 너무 무책임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신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오래전부터. 아, 신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신혜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었지요. 이거라도 가져가렴. 고마워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서며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신혜도 손을 흔들었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 신혜는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상규가 함께 있었지요. 신혜야,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신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었어요. 아저씨,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나야말로 고마워. 신혜야, 너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신혜는 상규를 안았습니다. 오래 꽉 안았어요. 아저씨, 건강하세요. 너도 눈 치료 꼭 받아야 해. 네, 약속할게요. 신혜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돌아보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지요. 상규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신혜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어요. 세부공항. 외할머니와 동생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신혜를 보자마자 동생들이 달려왔어요. 언니, 보고 싶었어. 신혜는 동생들을 안았지요. 따뜻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외할머니가 다가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좋았어요. 아빠는? 신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만났어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신혜는 웃었지요.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로레가 빈민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집,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신혜의 눈에는 달리 보였지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신혜는 짐을 풀었어요. 가방 속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냈지요. 상규가 선물로 준 책이었습니다. 신혜는 책을 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혜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읽었지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그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다음 날부터 신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코피노 센터에 갔어요. 그곳에는 신혜처럼 한국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많았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신혜야, 한국 다녀왔다며? 네,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지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 네, 배우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자.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센터에 갔어요. 한국어를 배웠지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신혜의 눈은 여전히 아팠어요.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른쪽 시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빠를 만나면 한국말로 말할 거예요. 외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외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신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마워요, 할머니. 어느 토요일 오후, 신혜는 코피노 센터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신혜야,
넌 아직도 아빠 생각해? 응. 가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신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는 할 거야. 준비? 응. 한국어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너 강하다.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날 저녁 신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언젠가 아빠를 만나면 한국말로 말하고 싶어요. 아빠, 나 신혜예요. 이제 한국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보았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요. 한국에서 본 별들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아빠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신혜는 생각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신혜는 13살이 되었어요. 키도 크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지요. 여전히 코피노 센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음해야 해. 신혜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있었지요. 어느 날 센터 선생님이 신혜를 불렀습니다. 신혜야, 너 한국 가고 싶니? 네.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 신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지원해 볼래? 네. 해볼게요. 그날 밤 신혜는 외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장학금 받으면요. 외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잘 됐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하렴.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없으면. 괜찮아. 이제 동생들도 컸잖니. 내 꿈을 이뤄야지. 신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신혜는 오늘도 한국어를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오른쪽 눈은 여전히 흐릿하지만 왼쪽 눈은 밝게 빛나지요.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있어요. 신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지요. 어느 날 신혜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나는 김신혜입니다.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했지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사랑받았던 이름입니다. 신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언젠가 만나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지요. 세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신혜는 걸어갔어요. 코피노 센터로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있어도 사랑을 잃은 아이는 없다고 누군가 말했지요. 신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름 속에 담긴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알았지요. 그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을요. 신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리움이 누군가의 양심을 깨우는 순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언젠가요? 반드시요.